여러 후에 나가서 상황을 보고 결정은 내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는데 그때 저를 비행장에 마중 나온 차영이가 또 놀라운 이야기를 또 들려주게 됩니다. 어떤 놀라운 얘기를 하던가요? 열흘 동안 금식 기도를 했다는 사람인데 기름기가 번디르르 하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금식은 하긴 했느냐 왜 이렇게 반짝반짝 은혜 많았는가 보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죄송합니다 목사님 제가 또 사고를 쳤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무슨 사고를 쳤는데 그랬더니 사실은 내가 와보니까 그 내연녀가 너하고 이제 상대 안 한다 그러면서 그 남자한테 시집 가겠다고 하는 바람에 제가 다급한 마음에 그에게 결혼 반지를 사주고 열흘 동안 같이 지냈습니다. 열흘 동안 금식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그 내연녀에게 결혼 반지를 사주고 결혼 소약을 하고 하와이에 함께 데리고 가겠노라고 맹세 다지고 그와 함께 열흘 동안 부부 생활을 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는 사실 지금도 생각을 해보면 그때 내가 어떻게 되든 침을 뱉고 돌아섰어야 하는 것이 옳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명백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고 그가 스스로의 죄에서 돌이키게 하라였기 때문에 저는 그 내연녀를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내연녀가 꼭 올 것이라고 하면서 자연가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한테 사실 부탁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열흘 동안 지내보니까 이 내연녀 기억하고 살아야 되겠느냐? 조강지처를 버려야 되겠다는 결론이, 아니,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또 뭐냐? 그랬더니, 잠깐 와서 성관계만 가질 때는 몰랐는데, 같이 열흘 동안 같이 먹고 자고 해보니까, 상우보다 더 사악한 여자입니다. 내 약점을 가진 엑스파일이 있다 그러면서 협박을 하는, 제가 이 여자에게 대해서는 살아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를 나에게서 좀 제발 떼어주십시오. 도대체 이 사람의 것이 어딘지가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의 막장은 어떻게 비롯된 건지 궁금했습니다. 좀 있다가 그 자매가 들어왔습니다. 새파랗게 어린 자매였습니다. 그냥 뭐 자매라기보다는 그냥 딸같이 어려 보이는 자매였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너 이 녀석은 네가 그참 목사한테 붙어 다니다는 건 내내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저는 정정당당한 자연교 노인입니다. 당돌했습니다. 목사님, 사실은 차영교를 목사님한테 보낸 게 접니다. 목사님을 저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작년 12월에 차영교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저는 목사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고 차영교에게 목사님을 절대로 놓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차영교는 아 됐어 이러면서 했는데 자기가 강조해서 그때 5월달 목사님께서 들어가시기 전에 만나게 된 겁니다. 차영규는 그때 저에게 성령의 음성이 만나라고 해서 왔다고 했는데 그 성령의 음성이 다름 아닌 내면의 음성이었다는 것을 듣는 순간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내연녀가 계속했습니다. 6월, 7월, 8월 사역할 때 목사님이 보내주신 기도 편지를 분석을 해가지고 그걸 다 설교문으로 전환시켰던 것도 바로 저입니다. 목사님, 어젯밤에 목사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커버해줘 영적 압이니까 모든 것을 털어놓고 도움 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야 그래봐야 내 나이가 아버지 아들 딸 사이 될 만한 나이는 아닌데 아버지란 말 듣기 좀 거북하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은 저희 영적 아비가 될 분이십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도대체 상황이 어떻게 된 사연인지 한번 들어보자거나 그랬더니 사연교가 목사님 이쯤에서 그만하고 제 카페 제 별장이 있는데 별장으로 자리를 옮기시죠. 뭐 제가 가평이 어딘지 뭔지는 모릅니다. 뭐 가평에 있다니까 있는가 보다 했죠. 나오는데 차영규 씨가 그랬습니다. 목사님이 지금 많이 출장도 다니시고 그런데 배낭 들고 다니시는 게 좀 그러고 거시기 하니까 그래도 좋은 가방 하나 사드리자 이러면서 이제 바퀴 달린 작은 가방 하나 사주었는데 저는 그게 정확한 가격은 잘 모르는데 엄청 비싸다는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뭐 400만 원이라고 그랬던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런 가방을 하나 사줬는데 뭐 저는 가격을 잘 모르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백화점에 가니까 그 백화점에서 이제 일반 직원이 대상하지 않고
VIP 고객이라 그러면서 직접 실장에 나와서 이제 시장인지 회장인지 잘 모릅니다. 어쨌든 그 가게 이제 책임자가 이제 전화 받고 와서 이게 비싼 가방인데 어쨌든 하면서 이제 그때 선물을 해줬습니다. 저는 그냥 가방이라는 의미에 듣지 그게 뭐 비싼 거. 목사님, 그 VIP라는 가게 그 실장 같은 책임자가 와서 그렇게 보신 거예요? 아니면 말로 뭐 차영규 씨가 내가 여기 VIP다 이런 말을 해서 하신 거예요? 자연규 씨가 그런 말을 하지는 않고 내내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연녀가 우리가 네, 여기 VIP다. 그래서 책임자가 나와서 전화 받고 이거 비싼 가방이다라고 하면서 거기서 이제 구입하게 됐군요. 네. 예, 예. 그렇게 하고 이제 가평으로 옮기게 되었어요. 가평에 옮겼는데 정확히 위치는 기억 나지 않습니다만 야외 수영장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골프장이 있었으며 들어가는 입구 자체가 이제 외부인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된 특별한 대문으로 되어 있었던 그런 곳이었는데 거기에는 이제 고급스러운 화와 별장들이 여러 채 있었습니다. 차영우 씨가 나를 데리고 간 곳은 2층짜리 이제 독립주택이었는데 정말 뭐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비싼 곳이라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거기에 이제 들어갔을 때 이제 밥을 먹자 그랬는데 제가 밥이 입에 넘어가겠니? 일단 너네 이야기부터 듣자. 너네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위험한 일들을 시작하게 되었느냐 하고 하는 말이 이제 내연녀가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자기가 집안이 어머니가 일본 종교에서 이제 간부하는 분이고 자기 이제 후계자 교육까지 시키면서 어머니는 그 종교의 후계자가 되기를 바랬지만 나는 그것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진정한 신을 찾기 위해서 이제 에, 미국으로 가게 되었다. 미 동부 지역으로 가게 되었다고 그러거든요. 예, 자기는 사실은 이제 모 공영방송의 이제 PD 출신이고 여러 가지 많은 교육들을 받았고 정치권에서도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력이 있는 자매로서 이제 인맥을 자랑했고 능력이 있음을 가시하면서 차영규 씨를 만나게 된 과정을 설명을 했습니다. 자신이 미국에 유학을 가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뉴욕에 이제 뉴저지에 있는 큰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교회 성경 공부 반에서 비디오를 보여줬는데 이제 사형교회 설교 동영상이었다고 합니다. 그 설교 동영상을 보는데 자기 마음에 이 사람이 내 남자다 하는 마음이 강하게 들어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강남으로 왔다는 것이 그 자매의 고백입니다. 강남에 온 그는 뭐 롱담처럼 그런 말, 제가 강북이었어도 안 갈 텐데 강남이기에 왔습니다. 이런 표현을 롱담처럼 했었는데 무슨 말인지는 뭐 본인이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영규를 만날 방법을 생각을 했는데 캄이라는 스쿨을 운영하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캄 스쿨에 등록을 했더니 차영규가 관심을 가지고 자기를 돌봐주기 시작을 했는데 차영규를 만나보니 아이가 있는 유부남인 것을 알게 되고 내 남자를 다른 여자에게 빼앗겼다는 억울한 마음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 그래서 캄 스쿨을 마쳤는데 차영규가 수고했다 그러면서 어느 날 저녁 식사를 같이 하자고 해서 단둘이 나가게 되었고 저녁 식사를 마친 후에 데려다 주겠다고 해서 차에 탔었는데 갑자기 돌변해서 자기를 강간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차영규가 당황해가지고 야, 그거 왜 강간이라고 표현하느냐? 너도 좋아서 합의하에 한 거잖아. 그 자매가 또박또박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싫다는 거부 의사를 명백히 표현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보냈으니 그건 강간이 맞아. 자매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갔던 곳에서 하나님이 사람이라고 찾아왔는데 성적 폭행까지 당하고 보니까 살고 싶은 생각이 없었고 그 수치에 많은 생각을 했었다. 그런데 다음날 그가 찾아와서 사실은 자기가 악처와 살고 있는데 그래서 이혼하려고 하니까 나는 사실 네가 좋았고 네를 사랑하기 그랬으니까 내 마음을 이해해달라. 그러니까 내가 이혼 곧 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살면서 새로운 사역을 하자. 새로운 삶을 꾸려나가자. 이렇게 약속을 해주어서, 예, 어차피 자기 마음에 돼 있었던 남자고 하니까, 이제야 자기 길을 제대로 찾아가는, 어긋났던 인생을 바로잡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하면서 이제 그와의 감정을 시작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 자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그때부터 차영규가 처음 만났을 때 차영규는 옷차림도 귀지재했고 얼굴도 그냥 촌딱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다. 그러나 내가 PD 출신 아닌가. 그에게 어떻게 옷을 입어야 되고 어떻게 화장을 해야 되며 말은 어떻게 하고 제스처는 어떻게 하면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설교를 하는 것이 중요한지를 코칭하겠다고 해서 오늘까지 만들어냈다고 말을 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모두가 다 고립에 들어갈 때 바로 이때 저의 기회라고 이제 이야기해 줘 라이트 하우스를 시작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이단 문제 때문에 계속 고민하고 있는 차영규를 위해서 신학을 권유했고 신학 논문도 자기가 직접 써주었다고 말했습니다. 드이시라는 책의 표지도 자기가 전해주었다고 합니다. 목사님, 이 얘기를 차영규 씨가 있을 때 그 자매가 그대로 하던가요? 지금 같이 있을 때 했는 얘기를 그대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제가 그 자매하고 따로 이야기한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 차영규가 이런 일에 대해서 반박을 하지 않던가요? 이런 얘기를 할 때? 아무 반박도 안 하고 그냥 묵묵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차영규 씨도 사실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계속 공감을 하고 추임새를 그렇게 넣어 주었어요. 아무튼 이제 그 다음에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는 정말로 물심양면으로 도와줬고 자기가 했던 많은 말들이 그의 설교를 통해서 나가서 자기 것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것처럼 이렇게 했어요. 응? 그랬지만 내 남자니까 하고 이제 이해하고 넘어갔다고 이렇게 하면서 하루가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차영규는 이혼할 생각을 하지 않고 설교를 끝마치고 올라와서는 자기를 범하고 내지면 칼같이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때 텅 빈 방에 버려진 모습으로 있는 자신이 너무 싫었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대하는 그래서 그림자처럼 살아가야 되는 이 그림자 안의 신세가 너무나 한탄스럽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너는 도대체 얼마 정도 관계를 가진 것이냐? 자연계를 알게 된 게 7년 전이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부부 생활처럼 하면 5년이 됐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좀 감정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제가 빠졌던 감정은 이제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찾아왔던 목사에게서 성폭행, 강간을 당했다는 자매의 말이었습니다. 그 말이 저에게 너무 강하게 박히는 바람에 그 자매의 말에 모순의 있음을 간파하지 못하고 그의 말을 그대로 믿게 됐던 것 같습니다. 자매가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자기가 입이 터지면 차영규는 살아남지 못할 뿐더러 감도 무사치 못할 것이다. 나에게는 너의 모대와 범죄를 녹화하고 로그만 엑스파일이 있다. 이번에 나를 하와이에 데리고 들어가지 않으면 나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 나는 이걸 공개하고 원리 목사님을 따라서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제가 네가 왜 날 따라오느냐 그랬더니 목사님 어차피 쟤는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제가 목사님을 적극 도와드릴 테니 저런 아이 상대하지 말고 저하고 사역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 정상적이지 않은 이런 관계를 가지고 하와이에 들어가지 못한다. 데이빗은 이 자매하고 합의해서 관계를 정리한 후에 그 다음에 하와이로 나는 내일 떠나서 가겠다.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 시간 좀 주십시오 해서 그 자매하고 둘이 밤새 뭘 했는지는 몰라요. 이야기를 나눴겠죠. 다음날 아침에 찾아서 잘 해결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해결한 걸 들어보자고 하니까 나 혼자 들어가서 하나님의 빛좀 받고 나오고 자매는 자기 갈 길을 가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됐어. 그러면 네 말이고 자매 이야기 들어보자. 넌 그렇게 생각하니? 그랬더니 그 자매가 한숨을 쉬면서 하는 말이 항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나에겐 선택의 기회가 없었고 어느 날 와서 욕심만 채운 가문에다가 사람을 피로 말리고 있다가 어느 날 뛰어나서 자기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게 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번에 따라가 들어가지 않으면 다른 차영기를 다시 보지 않겠습니다. 이미 이삿짐도 다 붙였고 그냥 하와이에 들어간다고 결혼 반지까지 자랑하면서 부모에게 다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내가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자매야, 나는 네가 무엇을 하든 상관하지 않는다. 그러나 명백한 것은 딱 한 가지다. 너는 자연계에 대폭돼서는 안 되고 하와이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게 내 결론이다. 그때 그 자매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저 죽습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이 엑스파일을 까버리고 그냥 죽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여자의 눈물이 좀 약하더라고요. 사악한 놈들하고는 괜찮은데 착하고 연약한 자들의 표정은 끝없이 연약해지는 것이 저의 가장 큰 약점이고 단점입니다. 자연교와 그의 내에 있는 이 약점을 잘 압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만 좀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아내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자기야 지금 이런 상황인데 어땠으면 좋겠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들어오라. 거기에 뭐 천한 게 있겠느냐. 이거 하지 말라. 들어오라.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들어오는 건 어렵지 않은데 혹시 이 자매가 죽게 되면 내가 두고두고 마음에 남지 않겠니? 그리고 우리가 상관이 없다고 말하기에는 사연을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 운동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애들에게 잠깐 시간을 줘서 이성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스스로 돌이키게 하는 방법으로 하면 어떨까? 저희 아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가능하지 않다. 그들은 오래전부터 원당처는 생활을 이용한 사람들이고 지금 데이빗이 하는 말도 그 자매 말도 너무 충격적이기 때문에 그만두고 두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알았다고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한 10분 있다가 저희한테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아무래도 일단은 여기 데리고 들어와서 사연이 어떻게 됐는지 알아보자. 제가 차영기에게 말했습니다. 이 자매가 여기서 헤어지면 너도 망하고 네 운명도 끝난다. 네가 쌍둥 네가 스스로 치야지 어떻게 하겠니? 내가 기회는 줄 테니까 함께 들어가서 먹자 했더니 둘 다 무릎을 꿇고 너무 고맙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를 연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가장 의문스럽게 생각하는 하와이 여행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싶네요. 그래요, 목사님. 그래서 하와이에 들어가게 됐군요. 힘든 과정인데, 다시 한번 생각하기도 힘드셨을 텐데, 이렇게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